자, 그러면 28페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납세 의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펴놓고 들어요. 듣고 난조 쓰는 거는 요약집 다 있고 하니까 쓸 필요가 없어. 메모하지 말고 듣는데 역점을 둬라니까. 자, 그러면 납세 의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신고뿐만 아니고 돈을 내야 할 납부 의무가 있고요. 자, 하나 더 뭐가 있냐니까 나중에 세무서나 또 구청, 군청, 시에서 뭘 가져오라느냐. 세금 계산서다, 또 회계장부다, 뭐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다, 자료를 들고 오라 그럽니다. 자료를. 그럼 그 자료를 우리 세금에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증빙 자료라 그래요. 그걸 신고하라 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그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는 신고와 납부만 강조하지만 실제 실무에 가면 그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상당히 크게 돼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반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라는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립식이. 그 다음 확정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소멸시기가 있습니다. 자, 성립시기는 뭐냐 하니까 일단 아까 우리가 가세 요건 4가지가 있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금 매기는 돈, 가세 표준, 가세 표준을 곱하는 비율을 세율, 이 4가지. 그걸 우리가 요건 충족입니다. 가세 요건 충족.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가 바로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추상적. 그래요. 추상적 발생 시점을 말해요. 그래서 민법에 가면 모든 기간의 시발점을 기산점이라 그러죠. 출발점, 시작점. 이걸 뭐라 그래? 기산점. 그러니까 민법과 좀 이해를 하자면은 바로 기산점과 같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 있다가 아니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할 것이다. 것이다. 있다가 아니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성립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부동산을 사면은 사는 때 취득세가 물어야 된다.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물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성립시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나오면 가표가 형성되고 가표가 있으면 세율 곱해서 세금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세 요건이 충족되면은 뭐가 되냐 하니까 납세 의무가 구체적이라. 구체적 확정 시점. 그러니까 확정이 말을 달면 결정 시점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짜리 내가 땅을 사면은 취득세가 400만 나오네.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는 세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정한 상태잖아요. 그냥 네 물건 사면 세금 낸대 이 정도야. 얼마냐라는 거는 모르죠. 얼마냐고 확실히 나타나는 건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이해하겠어요? 자, 이 시점에 세금이 얼마다. 그러면 국가는 왜 이걸 정해놨냐 하니까 항상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놔야 여러분의 재산을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 시점에는
세금 낼 것이다지 얼마나 그런 건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국가가 이 시기에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성립 시기는.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야 400만 원 나왔네. 확정이 됐죠. 그러면 국가는 이때부터 여러분한테 세금 내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그럼 그러니까 내야지. 그럼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 내버리면 없어지는 기라. 이게 바로 없어지는 시기. 납세 의무가 내므로써 우리가 이행을 함으로써 바로 없다. 이게 소멸 시기라.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우리 삼촌이라서 좀 깎아주고 내 조카라서 좀 깎아주고 이런 거 없애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은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회 이전에는 이 라인에 나오는 내용이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무시를 못하는 것은 지금 약 9년 정도 이게 조금 안 나오고 있는 형태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시기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 못하는데 이거는 꼭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교재를 보고 하나하나 뜯어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요 확정 시기 요거는 여러분이 언제 확정이 되는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뭘 또 배웠느냐? 국가가 의도적으로 정해갖고 징수하는 걸 부가징수, 보통징수라 그랬는데 부가징수는 국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보통징수는 지방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방세는 재산세가 보통징수, 고지서로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국세로서 많이 하는 것이다. 이게 고지서에서 징수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는 우리 스스로 세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냐니까, 그래서 신고조세. 자, 신고조세. 우리가 아까 신고로서 확정되는 게 바로 신고조,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지방세로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하면 양도세 포함한다 했다. 그 세 이름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법인세나 부가세 이런 게 신고조세다. 이렇게 배웠어. 그런 거는 우리 스스로 세금을 정해갖고 계산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확정이 됩니까? 바로 세액을 신고할 때. 이 세액이 세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은 일반 용어고 전문 용어는 세액이라 그래. 그래서 신고 시점.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내가 신고하는 시점에 조세가 확정이 되는 거야. 계산을 딱 해갖고 신고하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아까 부가징수. 부가징수가 있고 부가징수가 있는데 부가징수에다가 또 우리가 지방세는 뭐라 그랬어? 보통징수.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징수, 부담해서 징수한다. 국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거는 지방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고지서 발급으로 징수하는 거다. 우리가 권한이 없다. 정부가 내락하는 데 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관청이 관청하면 국세는 세무서장, 또 지방세는 시장구수구청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생각하면 돼. 자, 관청이 세액을 결정할 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세목을 내가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신고조세, 국세, 지방세 정리해놨잖아.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이 신고조세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신고조세다. 그런 세금 내가 스스로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 거야. 또 이거는 국세는 종부세고 보통세는 지방세, 즉 재산세. 이런 거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는 거야.
고지서 발급할 때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계산하는 결정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후로 이제 과세 권리자 정부는 여러분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징수권이 생기는 거예요. 거두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징수권이란 말이야. 이해하겠죠? 납부하면 뭐야? 소멸된다. 요게 전체 구조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추상적 발생 시점, 무슨 시기? 성립 시기.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시점, 확정 시기. 내면 끝이다, 소멸 시기. 개념 잡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갖고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해놓은 거는 바로 성립 시기만으로는 국가가 여러분한테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다라고 설명도 해놨죠. 부가 설명이. 그런 걸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국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28페이지 봅니다. 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거는 언제 여러분이 성립하냐, 세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냐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걸 끝나는 때 날짜로 치면은 대부분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세 기간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과세 기간을 이렇게 보면 요게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죠. 예. 그러면 법인세든 소득세든 전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기업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법인세고 1년 동안 소득에 대해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되죠? 자, 그러면 과세 기간이 요게 일정한 시점부터 일정한 시점까지가 우리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 날이 기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끝나는 때. 말일. 자, 요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겠지. 개념을. 그러면 요때 소득세나 법인세는 요때 세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즉 납세 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역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나와 있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이거는 꼭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참고로 하면은 이건 난도 사업자가 될 때 필요한 거고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게 제1과세 기간이 됩니다. 1과세 기간.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게 제2과세 기간이 되는 거죠. 요 기간이. 1과세 기간, 제2과세 기간. 이렇게 되는.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노?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2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부가가치세 위에 보니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대가 있지. 여기 양도세도 됩니다. 사업소득세도 되고요. 그래서 예정신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미리 신고하는 것 고려 적어 놓으세요. 예정신고가 무슨 뜻이라? 미리 신고하는 것. 자, 요거는 가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자, 보세요. 난주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는 언제 양도 시기로 보냐 하니까 대금을 완전히 다 받는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죠. 대금 청산일. 내가 10억에 팔았으면은 10억을 다 받는 마지막 잔금 지급을 받는 날이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 예정신고를 하면. 오늘이 1월 8일이잖아. 오늘 여러분이 양도해서 잔금을 받았다. 양도 잔금을 다 받았다. 그러면 언제 예정신고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사업소득세가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말일이 언젠데? 1월 말일이. 1월 31일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원칙은 12월 31일입니다. 일반 원칙은. 근데 조건이 붙어야 돼. 예정신고에 대한 소득세 하면은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말하는데 이런 소득세에 대해서는 바로 가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속세는 상속개시인데 이 상속개시는 민법과 같이 여러분이 사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여세는 정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죠. 자, 요거는 바로 등록일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취득하는 때가 이어서는 언제라? 왜? 자, 유상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정여, 상속은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언제 취득으로 본다? 물건 등기 이전을 받는다니까 등기 등록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지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뭐라고? 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래서 옆에도 적어 놓으세요. 인지세는 자동 확정되는 국세. 고래 적어 놓으세요. 인지세는 뭐라고? 자동 확정되는 국세. 5번 거기에 보면 인지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자동 확정되는 국세.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목. 여러분이 난주 건물 매매 계약서를 갖다 금인을 받게 되면은 인지를 붙입니다. 붙이면서 탁 찍고 세금 내시오. 탁 찍고 내시오 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서 작성과 더불어 세금이 확정되고 그 자리에서 소멸됩니다. 왜? 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거죠. 성립과 확정과 의무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확정되는 국세라는 걸 알아둡시다. 인지세는 국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인지세 국세에 아마 메모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이거는 땅부자, 집부자에게 여러분이 부과되는 조세로서 국세죠. 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게 빠르죠. 자, 우리가 날짜는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 해필 요 날 갖고 있어야 돼요. 해필 무슨 날? 6월 1일. 6월 1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래서 6월 1일을 뭐라 한다? 과세 기준일이 되죠. 예. 과세 기준일. 요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잘 듣습니다. 재산세든 종부세든 그 소유권의 문제는 여러분이 잔금 지급일 기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6월 1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팔고 잔금 정리 다 해주고 등기 이전 다 시켜주고 돈 딱 챙겨서 한 9시 돼서 저녁 9시 돼서 술이 얼큰하게 돼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가 그래야지. 여성들은 이게 복잡해서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칭찬을 해야 될 것인가 욕을 해야 될 것인가 갈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이고 어떻게 보면 칭찬이 되는데 세금 면에서는 칭찬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6월 1일 날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매수인, 양수인 쪽에서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세금 면에서 절세가 되죠. 네. 그래서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고요.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런 거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런 보유세를 여러분이 적법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 그런 일까지 내가 소설까지 써줬는데, 자, 중심만 보세요. 그러면 요게 적용되는 세목들이, 세 이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동시에 공부합시다.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다 알아야 되니, 이게 알아서 나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에 세금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슨 세? 재산세. 부동산 소유자, 선박 소유자, 항공기 소유자는 다 재산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일정한 금액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 우리 토지를 많이 갖고 있을 때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했냐니까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에 대한 목적세가 있다고 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 특정 부동산 대표적으로 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래서 주목합니다. 바로 요 조세 세 개는 바로 전부 6월 1일에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도 결정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데, 자, 하나 더 업을 시키면은 요 세 가지 세목, 요 세 가지 세목, 세 이름, 요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요걸? 무슨 세? 왜 보유세라 그래?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무슨 세?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 하면 요 세 가지를 말한다, 항상. 그리고 요거는 전부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거라. 매년 6월 1일 동일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산세. 자,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소득세, 아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12월 31일이죠. 말일이니까. 네. 그러면 소득세에 가산세가 붙었다. 이 가산세 역시 소득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 이거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자, 그럼 이 본세는 종부세잖아. 아까 분홍해서 해야 하잖아요. 봐라. 그 조화를 알아야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가 20% 붙더라라는 걸 알았죠.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까? 얘는 종부세하고 같죠. 6월 1일 과세 기준. 그러니까 본세 따라가는 겁니다. 가산세나 농특세 이런 건 다 본세 따라가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다. 자, 수시 부과하는 국세. 자, 수시 부과 밑줄 긋고요. 조세 포탈 혐의가 발각되는 때. 조세 포탈. 조세 포탈.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탈세죠. 자, 여러분이 같은 말에도 뜻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절세란 표현을 쓰고요. 탈세란 말을 쓰죠. 절세는 적법한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말 그대로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 절세고요. 탈세가 바로 우리가 이 포탈행위죠. 사기치고 부정행위 저지르고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포탈 혐의가 발각되는 때는 그 발각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즉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포탈 혐의가 발각되는데 탈세 혐의가 발각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 이 지금 세금 땡가 먹은 놈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바로 성립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재산 압류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징수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에 이런 절차를 수록한 법률이 바로 징수법 제도다. 그러니까 징수법은 국세에 있으면 국세징수법이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면 지방세징수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재산 천합 처분 절차를 기재한 법률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국세죠. 국세.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국세는 전부 국세기본법에 있는데 이 기본법은 또 모든 이 가산세라든지
이런 불복 청구 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제 기록한 법률이 기본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또 우리 지방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취득세는 가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죠. 자, 취득 동그라미 치고 이때 취득한 때는 언제 시점으로 기준하느냐? 잔금 지급일입니다. 뭐라고? 잔금 지급일. 그래서 취득하는 때 기준은 항상 잔금 지급일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이 나타나는데 이 계약금과 잔금은 둘 다 총 거래 금액의 10%로 관례상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1억 같으면 계약금은 10%, 1,000만 원이 계약금이 되겠죠. 잔금도 역시 10% 이상의 금액을 우리는 잔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잔금이 거의 비율이 유사하죠. 그런 돈을 갖다가 최종 결제가 되는 날에 우리가 취득한 날로 봅니다. 이때 아이고 내가 물건 샀네, 취득세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있고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있는데 공부할 때는 등록에 대한 면허세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재산권, 이른바 소유권이라든지 각종 민법상 물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죠. 자, 줄 긋고 등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 아닙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이죠. 등기 접수일, 등록 접수일, 접수일을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종부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그 부가가치세 따라가는데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100만 원 같으면 약 11%에 대한 세금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 11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100만 원 낸 데 있어서 여기에 또 추가로 붙는 게 우리가 지방소비세가 됩니다. 이거는요,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약 11%를 받습니다. 그러면 11%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지방 재정이 약한 쪽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하는 제도는 바로 그 지역의 소비 성향이 아주 높은 지역에 배분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비 금액이 많은 쪽으로 배분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때 약 11% 정도 지방 소비세를 걷어 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지방의 재정이 미비한 곳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기준은 소비 성향이 높은 쪽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우리나라에 보면 울산이라든지 또 한때는 그 제도에 조선이 있어서 아주 좋았죠. 뭐 그래도 창원 뭐 이런 지역에는 소비 성향이 좀 김해 이런 지역은 좀 소비 성향이 좀 높습니다. 그런 데는 이 지방 소비세를 많이 배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 알아두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 자, 보세요. 가세 표준이 되는 뭐라 했습니까?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랬죠? 이것도 줄 쫙 긋고 본세 성립하는 때 이라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법인세도 소득세도 전부 뭐냐 하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본세에 대해서 뭐라 했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일반 원칙에는 12월 30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내나 본세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 주민세인데, 주민세는 여러분이 재산분에 대해서, 재산분은 사업장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거는 매년 7월 1일이 된다는 거, 그거 좀 한 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7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 가산세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이 막 글자 그대로 공부하지 말고 전부 본세에 따라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그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본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붙으면은 취득할 때 지방교육세도 성립한다 이 말이고요. 재산세에 붙으면은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본세 따라가는 거죠. 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전부 다 본세에 따라가는 성립식이다. 그래서 이것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러면 취득세에 붙으면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또 등록면허세에 붙으면 등록하는 때 여러분이 성립하듯이 본세에 따라가는 내용이다. 수시부과는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국세와 똑같이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죠. 이 수시부과 사유는 조세 포탈 혐의가 발각되는 때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옛날에 많았던 내용이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특히 요번에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는 뭐냐 하니까 3번하고 그 다음 5번. 3번은 뭡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죠. 그 다음에 5번은 지방소득세죠. 요런 파트는 공부를 아주 잘 해놔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 넘기보면은 도표를 그려서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참작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은 뭐가 있냐니까 이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요 이제 소멸되는 시기가 있는데, 나머지 파트는 다음 강의 때 여러분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어디로 보냐 하니까 31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자, 31페이지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납세 의무 확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죠. 31페이지 납세 의무 확정. 됐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말한다 하는 개념상 용어고요. 그 다음 확정된 조세에 대해서 과세권자는, 국세는 과세권자가 세무서장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조세 징수권, 바로 조세 징수권 줄 거고, 요거는 바로 청구권을 민법으로 가면 청구권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청구권 개념. 자, 그래서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봐요. 아까 성립 시기는 과세관청이 여러분한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했지? 왜? 있을 것이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이때부터 정부는 여러분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 방식이 있고 부가징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그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가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어느 함으로써 뭘 함으로써 신고. 자, 포인트는 이거죠. 신고함으로써 결정되는 시점이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로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법인세, 또 우리 부가가치세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부가징수. 부가징수는 보통징수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다 고지서에서 징수한다는 뜻인데, 결국 과세관청이 가표와 세액을 결정. 자, 결정 동그라미셔야죠. 결정이 바로 확정식입니다.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그랬는데, 자, 고지서 발급 밑줄 것이고, 고지서 발급 줄 것입니까? 자, 거기는 이 시간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납기 개시 5일 전. 이 발급은 교부죠. 말을 달리하면 발급한다, 교부한다, 막 이런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난주 건물재산세는 우리가 기간을 이렇게 보면 바로 7월입니다. 자, 이게 7월인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 납기가 되죠. 그러면 고지서는 언제 되니까 늦어도 요 5일 전에
예, 납기 개시 5일 전에 미리 발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할 때 설명을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도둑놈하고 국가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뺏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도둑놈도 뺏어가고 국가도 뺏어가는데 우스갯소리로 도둑놈은 그 자리에서 내라하는 거고 국가는 시간을 두고 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죠? 뺏어가는 건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고지서 납기 개시가 16일부터 시작되면 5일 전에는 미리 발급을 해줘야 납시 의무자가 돈을 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납기 개시 5일 전에는 미리 교부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발급은 항상 며칠? 납기가 개시될 때 5일 전에, 요게 납기 개시 시점이니까 5일 전에 미리 발급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바로 자동 확정되는 그 국세가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되는 조세, 이걸 자동 확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확정? 자동 확정. 그래서 인지세가 대표적이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납세 의무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납세 의무 소멸. 자, 납세 의무 소멸을 보면은 거기서 여러분이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 확정된 납세 의무가 이행 또는 법률적 결정으로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게 내가 세금을 내면은 납부입니다. 그러면 자동 이행함으로써 소멸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충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당. 자, 이거는 세금을 상계한다는 뜻이에요. 자, 주목합니다. 내가 만일에 원래 납부할 세금이 얼마냐 하니까 100만 원입니다. 얼마? 100만 원. 그렇죠? 근데 내가 어째 작년에 세금을 낸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냈어요. 많이 내서 되돌려 받는 세금을 뭐라 하느냐? 환급세라고 합니다. 환급, 되돌려 받는다. 환급세. 그러면 내가 원래 여러분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작년에 환급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서로 상계하는 거죠. 받을 거 줄 거 서로 삭제해버리면 남는 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됩니까? 납부할 돈이 100만 원인데 환급받을 돈은 80만 원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상계시켜요. 요게 상계단 말이에요. 그게 충당이라. 그럼 20만 원만 더 내면 되지. 거꾸로. 내가 80만 원 납부해야 되는데 환급액이 얼마? 100만 원. 그러면 되돌려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을 우리는 충당이라 한다 해서 상계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취소가 되는 부가가 취소되는 때인데, 자, 이거는 뭐냐 하니까 세금을 부과했던 걸 갖다가 취소함으로써 민법상으로 원천 무효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부과 처분은 없던 것으로 본다. 원천 무효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도를 했잖아요. 양도를 했는데 이게 법에 안 맞는 양도 행위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무효 취소, 무효로 하겠죠. 무효 취소를 해요. 그럼 양도세가 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양도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에 무효 취소가 되었다. 그럼 세금도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또 우스갯소리를 이런 거죠. 여러분 임야가 이래 있잖아요.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법에 아직 신고가 안 된 등기부에 없는 묘지가 이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이걸 관청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관청에 있는 세무 공무원은 이걸 묘지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재산세를 부과하겠죠. 그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이 나왔다. 근데 세법에 보니까 묘지로 이용하는 거는 재산세가 없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비과세입니다. 개인 묘지에 대해서. 개인 묘지에 여러분 있냐니까? 개인 묘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빼고 이것만 계산하니까 이게 한 50만 원치 되는 겁니다. 묘지가 얼마나 넓은지. 그러면 이거는 부과 취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금이 없는 걸 부과를 했으니까. 취소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 상계시키고 얼마만 내면 돼요? 요게 부과 취소가 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요거 빼니까 50만 원만 내면 되는 이런 계산적 의미도 일종의 부과 취소에 들어가고, 또 양도 행위에 대해서 무효 취소가 돼서 양도세가 없어지는 이런 행위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제척기간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제척기간 있습니까? 자, 제척기간은 고개 줄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해놨죠. 그러니까 조세 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부과권이라 그럽니다. 이 부과권. 예. 자, 요거는 민법상으로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뭡니까? 청구권입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거는 형성권입니까? 요거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아까 징수권은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요 부과권은 형성권이에요. 과세관청이 여러분한테 의도적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부과할 수 있죠. 이 부과라는 거는 세금을 아까 부담시킨다는 걸 했죠. 여러분한테 부담시키는 게 부과라는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부가 자기 권리로서 세금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부과권인데, 자, 이것도 원칙이 몇 년이냐 하니까 5년입니다. 5년. 원칙이. 조세 징수권과 같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여러분이 발생한 시점에서 5년이죠. 5년. 자, 어떤 대상이 있으면 5년 안에 다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부과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세금을 5년이 지난 다음에 부과권을 행사하면은 이거 되나 안 되나? 부과권을 행사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와, 시효 만료가 돼서 5년 안에 해야죠. 5년 안에. 5년 안에 여러분한테 세금 부담시킬 수 있는 권리가 되지. 5년이 지나서 또 5년 전에 걸 부과하면은 6년차, 7년차에 가서 부과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 제척기간이 여러분이 끝나면은 특히 여기서 이제 뭐냐 하니까 소멸시효에 대한 정지나 중단이 기간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민법에 내나 중단, 정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 그 제척기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진하게 해놓은 거 있죠? 이걸 요 기간 안에 행사치 않으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일반적 조세, 국세나 지방세 제척기간의 원칙은 아까 내가 몇 년이라 했죠? 5년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5년이죠.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5년 안에 세금 부담 권리를 행사시키라. 5년이 지난 거는 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안에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상속 등은 10년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가면은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 안 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무신고입니다. 신고를 안 했죠. 그러면 가표 제출을 안 했으면 7년간 행사할 수 있고 7년이 지나서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속 증여에 의해서 취득세가 나왔는데, 이때 가세표준 신고서를, 가세표준 신고서가 뭐고 아까 가표 곱하기 세율, 세액, 산출 다 해난 그 여러분이 서류다 이 말이에요. 이 신고서를
상속 정년을 취득세에서 안 하면은 이거 10년까지 여러분한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10년이 지나서는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상속세 정산을 빼면서 바로 그러면 빼면 뭐냐? 대부분 일반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죠. 자,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지방세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걸리면 이 부정한 행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장부 이중으로 만든다든지 장부를 파기한다든지 소득을 은닉한다든지 은닉이 숨고는 거죠. 이런 의도적인 탈세 혐의로 하면은 여러분이 사기에 걸리죠. 이 부정한 행위에 걸리는 거는 다 10년까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까? 예,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정려에 의한 양도세와 정려세 등은 원칙이 10년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등 또 부정한 행위에 걸리면 이건 최고로 15년까지 따라다닙니다. 15년.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부담부 정려 양도세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걸리면 상속세 정려세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15년까지 따라가니까 역시 오늘 이 시간에 요거는 외우세요. 부담부 정려의 양도세는 몇 년? 부당행위에 걸릴 때, 부정행위에 걸릴 때, 부정한 행위에 걸리면 15년, 원칙은 10년입니다. 알겠죠? 자, 요걸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가면은 소멸시효의 완성이죠. 자, 우리가 세금을 정부가 여러분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이잖아요. 그것도 또 거둘 수 있는 청구권도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우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5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5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5년이죠. 추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방세는 뭐 금액과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징수권 행사 기간이 5년이고요. 5년이 지나서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입니다. 국세. 그러면 양도세라든지 우리 일반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걸 말하죠. 자, 이것은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원칙의 배가 됩니다. 10년까지 여러분한테 국가는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겠죠. 그래서 요거 새로 신설됐으니까 잘 알아도.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요. 단 국세가 5억이 이상이 되면 국세, 소득세, 양도세가 5억이 이상이 되면은 10년까지 여러분한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서는 바로 소멸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냉기 보면은 그 문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넘겨보면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 부가 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인가 그랬습니다. 자, 국세의 부정한 행위에 걸리면은 몇 년? 10년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 시험이 부담부 정리란 말 나오는데 나중에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부담하고 재산을 받는다는 뜻인데 뭐 우리 경상도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빚 안고 건물 받는다, 토지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받는 겁니다. 양도인의 빚을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양수인이 재산을 받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부담부 정리한 양도세가 탁 나왔을 때는 제일 깁니다. 부정한 행위는 15년이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아마 15년이 출제가 될 수 있겠나 하는 예상이 갑니다. 만약에 나오면. 아시겠죠? 요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문제다. 그래서 요 문제도 사실 빵점 안 주려고 내는 문제니까 요런 걸 가서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아까 부담부 정려,
빚을 안고 증여를 받아서 양도세를 내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는 15년, 원칙은 10년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조세에 대해서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원칙이 7년입니다. 그렇죠? 원칙은 7년이고 아까 상속 증여에서 취득세는 상속세 증여세법상은 원칙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되겠죠. 그 싸움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